담안에는 그릇으로서의 지도 감독자, 앞에서 살펴본 사파에는 지도 감독의 담아내기 기능이 갖는 중요성이 담겨 있다. 치료자 Q의 보고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자 R의 공명, 그리고 학습 동맹에서 발생한 평소와 다른 균열을 통해서 지도 감독자는 자신의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알아차렸고, 이는 환자 G의 투사적 동요시로 인해 파편화되는 감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치료자가 느꼈던 격한 분노가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서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떠올려 보자. 지도 감독자는 자신이 제안한 환자에 대한 이해가 평소의 학습 과정에서와 달리 치료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치료자가 느낀 감정보다는 강도가 훨씬 약하기는 했지만 무력감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치료자는 지도 감독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오, 고통, 격한 분노,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정서들이 더 이상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게 된 후에야 치료자는 자신의 치료적 능력을 방해하고 있던 이질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 지도 감독자는 치료자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담아내는 기능을 수행했고, 환자와 치료자와 지도 감독자 사이를 오가던 유사한 경험을 변화시킬 기틀을 마련했다. 보통 슈퍼비전 관계 속에서 치료자니까 그분하고는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슈퍼비전에서는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담자가 지도 감독자와 관계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상담자가 자기 얘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하고, 상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애써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현실 속에서 지금 상담자와 지도 감독자 간에 발생하는 정서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전이 정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담 세션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있었던 여러 정서들이 슈퍼비전 세션에서 임상감독 시간에 임상감독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에서 재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상담자가 원래 내담자가 느꼈던 정서를 느끼고 자기가 느꼈던 정서를 상담자에게 투사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아주 교묘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복잡한 정서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다가 또 피어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동료 상담자들이 있죠. 동료 상담자들이 픽업하는 또 정서들이 있고 또 그 동료 상담자에서 느끼는 이런 정서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정서들이 오는데 묘하게 여기서 패러럴 프로세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평행적인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느껴요. 그래서 상담 세션 내에 있었던 의식화되지 못하고 있던 여러 정서적인 것들이 슈퍼비전 세션 속에서 이게 다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슈퍼비전 세션 안에서 자유스럽게 어떤 자기 정서를 언어화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담자가 자기 안에 있었던 정서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느끼고, 그리고 억압되어 있던 정서들 혹은 분열시켰던 정서들을 자기 것으로 되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정서 중에 자기가 픽업하지 못한 부분들을 픽업해내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것을 일정 부분 통합해내는 역할이 지도감독 시간에 슈퍼비전 시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만만치가 않은 게 상담자가 느끼는 정서 속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정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뿌려준 엄청나게 강렬한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태치먼트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게 굉장히 의존적인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굉장히 공격적인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상담자가 내담자 모습이 돼가지고 슈퍼바이저를 만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도 이 역저지를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 발생해요. 그룹 슈퍼비전인 경우에 다른 그룹원이 자기에게 카멘트를 했을 때 이걸 못 참아내는
이런 상담자들이 꽤 많아요. 자기에 대한 어택으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임상 감독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의사소통이나 어떤 언어화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자기에 대한 어택으로 느끼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담자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잘 설명돼서 할 수도 있는데 주관적인 역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아직 자기 안에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임상감독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해석적인 접근을 할 때 내담자가 해석을 못 견디는 것처럼 이 상담자도 상담 세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걸 못 듣는다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임상감독자 역할이 만만치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얘기를 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상태가 이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감독 자체도 조금 느리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전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담자가 가지는 역전이가 객관적인 역전과 주관적인 역전인데 막 섞여 있으니까 상담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상담자의 주관적인 역전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분석 시간이나 아니면 슈퍼비전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슈퍼비전에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역전을 다루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캐파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슈퍼비전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슈퍼비전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역동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체험하는 것으로서는 슈퍼비전 자체가 제2의 어널리시스라고 봐요. 분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입장에서는 상담자 자체가 어떤 분석으로 본다면 내담자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자가 어느 정도의 슈퍼비전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함께 보면서 슈퍼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경우 같으면 조금 수월하게 어떤 얘기든지 잘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담자가 아직 자유스러운 어떤 정서 표현이나 어떤 통찰을 나누기에는 본인의 방어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도 슈퍼바이저들이 느끼는 거죠. 정신분석의 초창기에 교육분석과 슈퍼비전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신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분석하면서 제 경우에는 슈퍼비전도 같이 해줘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분석 속에서는 자기한테 지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뭐가 있다고 한다면 분석 속에서 계속 어떤 자기 임상 케이스가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이게 자기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같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슈퍼비전과 개인 분석을 꼭 엄밀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느껴져요. 교수님 말씀하신 상황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뭐 담임 교육자랑 부교육자랑 이렇게 또 성도들 간에 이런 뭐 상담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지도를 해주고 하다 보면은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 양쪽 입장을 같이 공유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가 듣고 또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부교육자한테 생기기도 하고 바로 때로는 슈퍼비전하고 비슷한 지금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똑같아요. 네, 예.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그래서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 부교육자가 이제 어느 쪽에 더 공감을 해서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때로는 성도의 입장에 서서 담임 목사한테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성도한테는 담임 목사 입장에 서서 또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상황하고 비슷해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 슈퍼비전에서는 당연히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네. 부서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학생과 교사와 또 교역자 사이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교육자가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자고 했는데 그 방침이 교사의 방침하고 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또 교사와 교육자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찰이, 그러니까 여기서 담임 목사님 경우에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부교육자나 거기에 중간에서 직접 성도를 이렇게 돕는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 어떤 담임 목사님하고 자문이나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다양한 정서들이 오고 간다는 걸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게 그 정서가 꼭 현실적으로 내가 이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 간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퍼스널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집단 프로세싱 중에 그룹 리더가 그룹원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아니면 그룹원들끼리 싸움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그룹원이 두 그룹이나 세 그룹으로 나누면서 어느 한 그룹이 그룹 리더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역동들이 일어나는데 그룹 다이내믹스가 이 집단 속에서는 일어나는데 이 집단 속에서는 집단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만약에 집단 슈퍼비전의 경우에는 1대1 임상 감독 속에서도 아주 복잡한데 그것이 다른 그룹원들이 섞였을 때는 그룹 역동까지 합쳐지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그룹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된 분이 아니면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룹 역동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이런 역동도 일어나지만 굉장히 파괴적인 역동들도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분파적인 움직임들도 계속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 감독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1대1 슈퍼비전이거나 그룹 슈퍼비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컨테이너가 커야 돼요. 이게 다양한 정서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생각들, 판타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이것을 담아내고 바로 행동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바로 어떤 반응이 바로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요.